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온큐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한 4.76% 상승한 58.05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발표 후에 좀 좋은 모양이 나타나고 있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이온큐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내용 한번 보시면 매출 자체가 39.9밀리언 정도 나왔죠. 예측치가 27밀리언인데 상당히 좋게 나왔고 이제 YY 기준으로 또 222%가 증가됐다. 그 다음에 어드저스트 된 EPS 있죠. 요거 자체를 본다면 예측치가 마이너스 0.46달러인데 실질치는 마이너스 0.17달러로서 자,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들. 자, 조정된 EBITDA 역시도 로스가 48.9밀리언인데 저번에 58밀리언 예측했는데 로스가 좀 줄어들었죠.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025년도 가이던스 레버뉴 자체도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106에서 110빌리언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캐시는 캐시 이퀴벌런트 이쪽에는 346빌리언 정도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에코티가 다 늘어나게 되면은 주식수를 일단 주식을 많이 발행했으니까 자, 그런 돈들이 들어올 때는 3.5빌리언까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 때 핵심 자체는 아무래도 99.9%의 두 개 큐비트의 게이트의 충실도가 상당히 좋았다는 그 세계 기록이었다는 거겠죠. 요걸 통해서 이번에 실적 발표에 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일단 가장 크게 다가오는 이점들이 어떤 거냐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빨라진다는 것들.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또한 지금 이제 에러가 상당히 많이 오퍼레이션마다의 에러가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들. 충실도가 높으니까 에러가 줄어든다는 거죠. 에러 코렉션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자,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것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스몰러 디바이스 때문에 디바이스가 작아진다는 것들 사이즈 자체가 서버렉에 있어서 사이즈가 좀 작아진다는 것들 그 다음에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요걸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핵심이 요거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걸 보게 되면 아무래도 64 큐피트를 갖다가 아무래도 알고리즘 큐피트 요걸 갖다 3개월 일찍 달성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컴퓨터의 지금 계산 능력이 상당히 매시브하게 크게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옥스포드 아이닉스 그 다음 벡터 아토믹 이런 것들을 어퀴지션 했죠. 인수합병해서 자, 강한 풀스택의 양자 플랫폼이 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또 새로운 계약을 했죠. 오크리지 내셔널 레버리토리하고 국립연구소하고 그래서 에너지 퀀텀이라든지 클래식 워크 프로 이런 것들 같이 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가 아무래도 키 테크놀로지 쪽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콜라 데마스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확고한 그런 길에 들어서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본다면 좀 명확한 스케일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강한 이제 캐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모멘텀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상업이라든지 정부 부분의 마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시간은 조금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상식적 투자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리데임의 킴볼턴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킴볼턴은 자,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투자 분석가죠. 아이온큐에 있어서 아이온큐에 대해서 모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일단 Q&A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핵심 양자 컴퓨팅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 그 다음에 다른 보안이라든지 센팅 네트워킹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각각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자, 그렇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더니 CFO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고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내년과 내후년 5년 후에는 가장 많은 큐피트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질문을 피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ID 퀀티큐, 그 다음 카펠라, 벡터, 어토믹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아이온큐 핵심 양자 컴퓨팅의 매출은 감소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온큐 전체의 가치 평가 자체가 양자 컴퓨팅 이론적인 템 시장 있죠. 총 시장 가치. 자, 거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핵심 부분 자체가 실제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주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불안하지 않겠나. 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아이온큐 수익은 핵심 사업 부분에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6.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플랫폼하고 컨설팅 6.1 정도 돼서 12.4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일단은 하드웨어 쪽에서 매출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가 않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탱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저번에 6,300에서 요번 보면 21,000 정도 되고 있고 여기는 6,000에서 18,000 정도 되고 있으니까 3배 정도 되고 있죠. 3배 정도 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3배 이상은 좀 되고 있죠. 물론 큰 폭에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일단 형성이 되고 있으면서 퀀텀 컴퓨팅 분야, 네트워킹 하드웨어 분야에서 개수에서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크게 일단 지금 이제 주가 자체가 그 위협
받는다. 그렇게 현재로서는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무래도 퀀텀 컴퓨팅 요 분야에서 템 시장이 크다는 거죠. 템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총 시장 규모가, 자, 그렇다면 총 시장 규모가 큰 데서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나온 가격인데, 자, 이걸 무시하고 이쪽에서 나온 거 가지고 지금 매출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아이온큐가 가는 방향 자체가 물론 퀀텀 컴퓨팅도 하겠지만 이 분야도 무시하지 못한다. 자, 이 분야 네트워킹이라든지 시큐리티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 하나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고 가는 아이온큐의 지금 방향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주가 자체가 지금 5불에서 50불까지 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2.1빌리언에서 매출의 성장이 106밀리언까지 연평균 성장률 168%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양자 컴퓨팅에서 나오든 센싱에서 나오든 네트워킹이 나오든 어디에서 나오든 간에 어쨌든 간에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이것이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크게 일단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는데 그나마 매출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모양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니콜라 데마스가 여러 가지 문어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모습에서 본다면 매출의 증가 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에서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을 한번 보게 되면 논리적 큐피트 있죠. 요거 자체가 적어도 8만 개 이상, 그 다음에 물리적 큐피트가 200만 개 이상 되는 것이 2030년도 정도 돼야 된다. 자, 요때까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마지노선을 보고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때 아직까지 주가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아이온큐 소식이 나왔는데 그걸 하나 보시면 아이온큐와 아이디 퀀티큐 있죠. 이거는 제네바에서 양자 네트워크 GON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 구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온큐와 스위스가 컨소시엄을 했다는 겁니다. 런치를 했는데 첫 번째로 CDY 돼 있죠. 도시 전체적으로 양자 네트워크 있죠. 그걸 갖다가 제네바에서 지금 이제 런치를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양자의 네트워크를 도시 전역에 일단 출시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다면 네트워크가 훨씬 더 빨라지지 않겠는가. 양자 시대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콜라 데마스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롤렉스와 같은 세계적인 유명 기업, 시계죠. 그 다음 크랭과 같은 연구 선거 기업과 함께 제네바 퀀텀 네트워크에 참여한 그 자체가 양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통신 분야에서 아이온큐의 지적 재산권과 선구적인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아이온큐는 기존의 광섬유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제네바 지역 전역의 파트너들을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제네바의 주요 대학, 정부 업계 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양자 통신을 구현하고 연구를 가속화하면서 광범위한 경제 분야에 걸쳐서 아이온큐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여기 시험이 되면은 아무래도 다른 데서 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양자 통신 아니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네바 퀀텀 네트워크처럼 퀀텀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발전시키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대차 대조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에셋에서 그 커런트 에셋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늘어났죠. 37만 8천에서 125만 원에서 많이 늘어났다. 자, 많이 늘어났던 이유가 캐시 인큐브런트가 5만 4천에서 34만. 그 다음에 쇼텀 자체도 28만 5천에서 73만 6천에서 많이 늘어났죠. 자,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이 있죠. 이걸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이제 파이낸싱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계속해서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을 끌어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현금 흐름표에서 나중에 체킹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굿딜이 있죠. 그 굿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00 이제 430만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서 120만 그 다음 180만 여기서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굿딜은 M&A를 통해서 일단 형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요번에 M&A 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기업들이 과연 이만큼의 지금 이제 갖고 온 돈의 가치가 되고 있는지 매출의 증가가 되고 있는지 저번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그 정도의 가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지를 팔로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갖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회사들이 있죠. 큐비텍 있고 아이디 퀀티티, 라이트싱, 카펠라, 그다음 옥스포드, 벡터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 했던 어퀴지션 했던 데이터 날짜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코스트 있죠. 어퀴지션 했던 코스트 그 비용들이 주를 해서 2,551million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1년 환산했을 때 매출을 추정치 있죠. 런레이트 자체가 한 202million 정도 되고 있고 2025년도에는 한 68million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굿딜 있죠. 아까 대차 대조표에서 봤던 굿딜. 자, 굿딜 자체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굿딜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익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인수합병에서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이지 않는 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들도 있으니까, 물론 이렇게 캐시로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매출이 여기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는 관찰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부채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일단 많이 늘어났죠. 12만에서 200만까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본다면 워런 라이빌리티 있죠.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워런 라이빌리티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들이 있죠. 뭐 스탁 옵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행될 의무가 있는데, 자, 그걸 갖다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식 가격에 기반해서 그걸 갖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발행돼야 할 주식의 가치 자체가 계속해서 달라지겠죠. 매일마다. 자, 그걸 반영해서 부채를 잡는 건데, 자, 그로 인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주가 많이 뛰었을 때는 주가가 많이 반영되겠고, 주가 많이 내려갔다면은 좀 많이 내려가겠고, 그렇게 되겠죠. 자, 그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부채가 많다, 적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자본 계정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탁홀더스 에쿼티 있죠. 여기서 어큐뮬레이트 디핏 있죠. 손실이 많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68만 3천에서 194만이니까 저 3배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다. 그럼 이 정도의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킹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어디셔널 페이드 인 캐피탈 있죠. APIC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100만에서 430만, 420만으로 많이 늘어났다. 자, 이것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유는 아무래도 주식을 많이 발행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땡겨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500원짜리가 액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4,500원에 내가 팔아먹었다. 그 이야기라고, 4,500원에 뭐 팔아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남는 금액이 있죠. 그러니까 4,000원 자체가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주식을 많이 발행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식을 많이 발행했다는 표징이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3억 2,500만 주 정도가 주식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202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런데 원래는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에서 2억 2천만 주 되고 있었는데 1억 주가 6개월, 9개월 만에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주식을 많이 발행해서 돈을 땡겨 쓰고 있다. 왜냐하면 적자가 계속해서 되니까 이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주식을 많이 땡겨야 되겠죠. 자, 그로 인해서 적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쿼티가. 자,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재 아이온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손익계산서는 요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로스 프롬 오퍼레이션이 있죠. 요 오브 더 라인인데 영업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 밑에 뭐 텍스니까 그런 게 필요 없겠고, 여기서 일단 매출에 이익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봤을 때 아직까지는 로스가 많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매출은 좀 많이 늘어났죠. 2024년도 지금 이제 그 분기 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게 12,000이고 39,000이니까 좀 늘어났는데,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뭐 코스트도 같이 늘어났고, 아직까지는 매출이 미미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런 것들은 33,000인데 66,000 두 배가 늘어났고, 세일즈 마케팅 마찬가지입니다. 두 배가 늘어났고, 일반 관리비 역시도 좀 많이 일반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일반 관리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이게 나중에 탱큐 주석에 가보면은 다른 것보다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서 이제 많이 늘어났다. 자, 그런 식으로 현재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적자폭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렇게 일단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캐시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캐시프로는 세 가지가 요소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 다음 파이낸스, 재무활동 요 세 가지인데, 이제 영업활동을 통해서 본 돈은 66,000 마이너스에서 20만으로서 상당히 마이너스 폭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만큼의 지금 이제 마이너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돈을 못 벌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그 다음 인베스팅도 지금 이제 저번에 58,000인데 이번에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되고 있죠. 그냥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M&A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다. 자, 파이낸싱을 보시게 되면 2,400밖에 되지 않은데 130만이나 되고 있었다. 엄청나게 지금 이제 돈을 주식을 발행해서 땡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서 다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쪽에서 일단 벌어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식 가치는 좀 희석될 수밖에 없다. 주가를 워낙 주식을 많이 발행하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식이 지금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투자할 만한 여력이 있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기준에서 빨간 거 있죠. 요 빨간 거는 이제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란 거 밑에 있는 거 잘 안 보시네요. 이거는 EPS입니다. 일단 보라색 거는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있죠.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이다. 그래서 2025년도를 보면은 영업 활동 돈 버는 마이너스 181, 그 다음 EPS도 마이너스 0.72,
반면에 매출은 91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랬던 것이 2029년도 정도 가게 되면은 매출은 775, 그러니까 적어도 9배 정도는 뛴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 캐시프롬 오퍼레이션이 양전환되는 거 있죠. 그때가 2029년도라는 겁니다. 자, 그때 정도 돼야만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이때 2029년도가 조금은 일단 양전환되고 있다. 아직까지 EPS는 뭐 30년 넘어가야 되는데, 자, 캐시프롬 오퍼레이션 이렇게 보라색 자체가 여기서 일단 플러스로 가는 시점이 2029년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2025년도가 끝났으니까 적어도 3년 이상은 들고 가야만이 답이 나오는 주식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장기로 들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아이온큐의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PS 레이션인데 포월드 기준입니다. 미래 기준이다. 미래 기준, 과거 기준이 아니고 TTM 기준이 아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봤을 때 지금 모습에서 145배수 정도 되고 있죠. 거래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3년간의 평균을 본다면 82.8이니까 83배수 정도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83배수 정도 줬을 때의 적정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적정 주가는 지금 2025년도 말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 것도 구해보고 2027년도 것도 구해봐야 되겠죠. 조금 지나면 1년 지나서 될 수 있으니까 가치 평가할 때는 지금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는 그 1년에 할지 2년에 할지 그게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는 일단 두 개를 다 해보겠습니다. 2020년도 것도 한번 구해보고 2027년도 것도 구해보겠다. 왜냐하면 조금 3개월 지나면은 2026년도가 되니까 2027년도 그걸 땡겨올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다가 곱하기 아까 83배 정도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겠죠. 3년 평균 했을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83배 정도면 뭐 나쁘게 준 그런 배수는 아니다. 현재 모습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83배 정도를 했을 때 172밀리언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보셨듯이 자본 계정에서 지금 이제 그 주식수가 3억 2,500만 주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이걸 나눠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44불 정도가 현재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44불. 자, 그 모습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027년도 걸 한번 땡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2027년도 거죠. 그렇다면 지금 315밀리언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83배수 정도를 곱해준다. 자, 물론 지금 이제 83배수 정도면 아무래도 좀 적정한 그런 배수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곱했을 때 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걸 갖다 3억 2,500만 주로 나누면 되겠죠. 주식수로 나눠주는 이유는 이 매출은 한 주당의 가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는 80불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4불에서 지금 이제 80불 안에서 일단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60불대 밑에, 자, 그렇게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해서 계속 60불대 밑에서는 좀 잡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44불대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80불대니까 직전 고점까지 되고 있죠. 자, 그런 가격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60불대 밑에서 좀 잡아가자 했던 이야기는, 자,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제 200일선 있죠. 200일선을 보시게 되면 47불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가격대에서 직전 고점 요 라인대 있죠. 요 라인대가 뭐 50불대, 지금 53불대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60불대 밑에 60불에서 50불대 그 정도 사이즈는 충분히 매집의 관점이 되지 않겠니까 200일선도 끄지 않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이제 차트하고 다른 분들은 차트가 다르다는데, 이게 차트가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로고 차트입니다. 1년 이상 지금 이제 거래를 별로 안 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시면 분들에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적은 게 좋은 거니까 아무래도 로고 차트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이게 그냥 차트고, 자, 로고 차트는 이렇게 일단 지금 이제 등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모습 속에서 요 라인대 있는데, 요 라인대 거의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조금씩 잡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면은 상승의 추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83배 정도 줬을 때, 자, 그런 모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60불대 밑에서 50불에서 60불 사이, 자, 그때는 직전 고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죠. 지금 이제 쌍봉이 나타나면서 꺾이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에 좀 힘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내려올 수도 있는데,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사서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매출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지는 관찰하시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